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을 읽었죠. 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했습니다. 개역 성경이죠. 이 세번역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은 존귀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명한 자. 고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존귀한 자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원래 그 단어는 이제 고명한 자. 고명한 자는 고명한 계획을 세우나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하리라.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귀하다는 말도 쓰죠. 고귀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라 민족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국가 지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떨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동도 달라지고 가문의 운동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종 황제와 같이 좀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되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게 되고 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니까 없던 나라도 세우고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제1위국가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오니까 나라가 더 혼란하고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리고 개인 운명이 달라지고 그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왕의 이야기잖아요. 지도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떻고 처칠이 어떻고 또 옛날에는 이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고 또 바로 왕이 어떻고 왕들이 얘기하고 또 결국에 성경도 왕의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는 말이야.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인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킹 오브 킹스라고 그러고 또 로드 오브 로드스라는 말도 쓰죠.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왜? 집안에서도 주인이 중요하잖아요. 가장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자, 결국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결국 국가 지도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고명한 자가 되죠. 고명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고 고명한 자가 돼야 항상 존귀하고 고명한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실행해서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게 하고 발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참 감사한 건 이 중요성을 깨닫고 참 올바른 국가 지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어떤 국가 지도자를 세상 말로 메시아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좀 해결해 줄 줄 알고 윤석열이 밀었다가 한동훈이가 좀 할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또 밀었다가 홍준표 우리 2017년 때는 이제 홍준표인 줄 알고 다 홍준표를 메시아로 알고 또 정부 좌파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이걸 채워줄 그런 권력의 메시아로 문재인이를 또 추구하고 또 이재명이를 추구하고 또 지금 혼란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말짱이 있는데도 김문수 또 이진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럴수록요 잘 돼야 될 텐데 더 어렵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돼요. 그 바닥으로 가야 그때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한 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명한 자, 존귀한 자는 어떤 자냐?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 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치 철학이 첫째 뭐냐?
자유정신.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늘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얘기 할 때마다 자유정신. 그 자유정신을 가지고 건국했잖아요. 왜? 우리 일제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정신이 건국정신이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정신, 건국정신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자유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내가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게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나갈 수 있어. 그러나 대통령이 나가서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게 4.19 때 왜 하야했냐?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붕이가 부정집회를 했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혼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는 전혀 관계 없었지만 자기 통치가 일어나고 자기 부하가 일어난 거니까 책임졌잖아요. 하야 책임졌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니 권력을 그렇게 쉽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가 안 내놓다가 다 뭐 죽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야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구현한 거예요. 책임 정치를. 그래가지고 그 4.19 부정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부상당한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야.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책임자로서 막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하는데 자기를 프로테스트하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잘했어.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들은 소망이 없어. 참 잘했다. 부정선거하고 잘했다. 칭찬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정치를 했다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성실하셨어요. 정말 일평생 정말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고 단 1초도 헛되이 쓴 게 없어요. 유명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박사학위 받으면서 체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으로 프린스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체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으로. 그 프린스턴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근데 그 놀라운 거는 그게 배제학당 다닐 때 아펜 선교사하고 약속한 거야. 배제학당 들어왔잖아요. 똑똑한 청년이니까 아펜 선교사님이 기독교인 만들려고 전도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 어머니가 절에서 불경 들여가지고 날 낳고 또 동양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이 동양 철학이 꽉 차니까 이승만 청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전도나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제학당에 들어왔으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체프를 꼭 봐라. 체플 예배는. 그때 약속한 거예요. 그게 1895년도에 약속한 겁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196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7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주일성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느라고 어디 출장 간다든지 지방을 방문하다 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 못하는 거 외에는 군인교회에서 예배 본다든지 정동교회에서 예배 본다든지 해외에서도 예배 본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전폭적으로 도와줬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사실 때는 파운드리 감리교회라고 거기 출석하셨는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최장수 상원의원 원목입니다.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상원의 원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종교 담당 자문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도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해리스 상원의원 감독을 통하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원 원목이 도와지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도 되고 뭐 이거 다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만큼 성실히 하니까
화엄드리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거죠. 자,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 둘째는 뭔고 하니 바로 첫 번째는 자유와 책임과 성실이고, 두 번째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가 같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은요 식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의 유지는 뭐로 해요? 신뢰라는 겁니다. 사랑은 세월 들면서 미모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사랑은 식었다가 뜨거웠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가 깨져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월급을 갖다 주는데 그 월급을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정직과 신뢰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의 기초가 뭐예요? 정직이잖아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맡기잖아요. 자, 우리가 교통 신호판이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신뢰 약속인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말고 파란불일 때 가자. 노란불 잠깐 쉬자. 이거를 서로 신뢰를 해야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게 정직이란 말입니다. 정직해야지만 그런 신뢰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서로 정직해야만 사인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정직과 신뢰가 우리 사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가기집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나라가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지. 뭐 반도체에 뭘 속인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유명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초고층 건물을 짓고 개관하는데 개관식에 불이 난 거예요. 꼭대기에서. 그리고 난리 난 그런 사건을 영화 만들었거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전선줄, 굵기 그거를 조금 작은 걸 한 거야. 과부.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개관식 때 불이 한꺼번에 켜지면서 과부하 걸리면서 불이가 난 거지. 근데 그 큰 건물에 그 전선 조그만 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줄도 엄청난 이득을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목재 사업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압록강에서 목재를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 목재 규격이 있잖아요. 8mm짜리를 7.9mm만 0.1mm만 속여도 엄청 돈을 번다는 거예요. 8mm짜리 목재를 7.9mm로 속여가지고 팔아도 뭐 목재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작은 거 속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정직이 무너질 때 그야말로 큰 건물이 불이 나든지 결국 나라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대통령도 못 믿어. 영부인도 못 믿어. 아이고 대통령. 네, 법관도 못 믿어 지금. 법관도 못 믿어. 사법부도 못 믿어. 정직이 무너진 거야. 정직이. 그러니까 탄핵 이후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정직이 무너진 거야. 속이면 된다는 거야. 자기 손으로. 그래서 걸리면 재수 없으니까 걸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뭐로 바꾸냐면 안 걸리면 된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맞아요. 안 걸리면 된다. 재수 없이 안 걸리면 된다. 걸리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가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따라서 법대로 움직이세요. 법대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조봉아미를 58년대 조봉아미를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 수준이 생각하는 거지. 조봉아미는 대법원 판결에 사형이 나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받고 대법원 판결을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데 자기들 수리 생각하는 거지. 지들 같으니까 권순일이한테 돈 써가지고 대법원 그렇죠. 이걸 바꾸고 자기들 순위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승만이가 대법원 압력해가지고 네. 죽였다는 거야. 어린 방분없는 소리지.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살리고 싶었어. 왜? 하나님의 사랑. 농림부 장관에서 농직에 성공시켰고 또 6.25 동란 났을 때 조봉하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조봉하가 앞장섰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지. 그리고 50명이 또 나왔지. 그래서 공산주의 조봉하기가 크니까 북한에서 정치 자금을 준 거야. 선거 자금을. 이 조봉하미가 또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그게 공작 자금인지 알고 받았다고 고백한 거야. 그걸 준 놈 윤길중이라는 놈은 중놈은 모르고 줬다 그랬어요. 그 놈은 살아났어. 그러면 살아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살아나서 민정당 의원이 끝까지 했습니다. 윤길중. 근데 조봉암도 착해가지고 진술했네? 알고도 봤다. 그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지. 그렇지. 자기가 정책. 진술했으니까.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야 대법원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치주의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지. 맞아요. 법이 무너졌으면 되나? 자,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의 국부들 미국을 왜 세웠냐면 야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돼. 좋은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국가 지도자로 만들지? 그래서 머리 쓴 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자. 그래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투표도요 아무나 못했어요. 일단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해야 돼. 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돈에 대한 이게 책이 없으니까 세금 내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 그러니까 일정한 학벌 있는 사람을 보고 이게 점점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여성도 투표 주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보 멍텅구리 똥통구리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았어도 이 사람이 독재할 수 있으니까 견제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사법부를 만들고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게 뭐냐? 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 그게 그 사람들 도구가. 독재를 그런데 이 얘네들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 그러는데 아니 독재자면 나라가 망해야지. 잘못돼야지. 독재자가 뭐야? 권력과 돈을 다 자기가 갖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공이 된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런 좌파들의 얘기가 뭐 독재자다 어쩌다 하와이 망명했다 어쩌다 그랬는데 하와이에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인교회에서 병원비를 도와줬다? 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년을 통치한 대통령이 돈이 한 푼이 없어가지고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도와줬냐? 그래서 보니까 진짜란 말이야.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독재를 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다 나라와 민족을 해서 입색을 했다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하나도 남긴 재산이 없어. 신당문 집 하나야. 통치자금이라고 딱 남긴 거야. 아니 물질이 깨끗한 사람이 무슨 독재자야. 근데 김영삼이 얼마나 헤쳐먹었어. 김대중이 얼마나 헤쳐먹었어. 이제 문재인이 막 나오잖아 이제. 그렇죠. 그리고 홍삼 트리오. 홍삼 트리오 아니야. 자식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걸 지키는 지도자지. 그러니까 물질이 깨끗하고 모든 권력과 돈을 나라와 민족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뭐가 무너져? 법치주의가 무너졌잖아요. 법치주의 무너지니까 마지막 최종 판결을 법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무너져.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행정부가 타락합니다. 왜? 권력을 가지고 실행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타락해요?
입법부가 다 할게. 이게 완전 지 맘대로 법을 만들어 이제 지들 유리하게 막 지들 맘대로 막 지들 맘대로 탄압해 하고 입법부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타락이 뭐예요? 사법부가 타락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마지막으로 누가 타락해? 재판장이 타락하잖아. 재판장이 타락하잖아. 선지자가 타락하고 선지자 거짓말로 예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지막 바닥으로 갔을 때 이때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지도자를 찾게 되고 아멘.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7년 동안 조원진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였지만 우리는 7가지를 지켰잖아. 네. 첫째 뭐야? 정의와 진실. 정의와 진실. 두 번째 뭐야? 청년결대. 세 번째 뭐야? 애국애정. 네 번째가 뭐야? 희생과 용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야? 자립, 자강. 우리는 7년 동안 돈 한 푼 깨끗하잖아. 그리고 나 어디서 뭐 도움 받은 거 없이 맞아. 우리 스스로 자강해서 자립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 5가지로 이렇게 실천해 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리냐면 이 자유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을 최초로 천하통일한 일본이 원래 여러 가지 이제 번이 이제 해서 번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사형당해. 그러니까 경상도에 전라도 가면 사형당해. 그랬는데 그걸 최초로 통일시킨 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덕청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통일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자, 그 새장에서 선물을 줬는데 아주 노래를 아름답게 하는 그 새라고 그래서 선물 줬는데 오다 노부나가에게 선물 줬더니 이 새가 안 오는 거야. 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선물을 줬는데 안 오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뭐라냐면 울지 않는 사람이 필요 없어 죽여.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뭐야? 강력한 이 권력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키도 150밖에 안 돼. 조그만 놈이야. 조그만 놈인데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줄 몰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신발을 탁 품고 있다가 나오면 탁 갖다 놓고 그래서 이자가 된 사람이거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새를 선물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얘도.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라고 하니 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살 달궈가지고 울게 하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꾀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선물했더니 안 흔드는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는 거니 야 배불러도 울 때까지 기다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한 거야. 그 인내하는 사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상해 임종 갔잖아요. 상해 임종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상해 임종 초대 대통령이 갔는데 누가 그 설을 선물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들었으니까 인내했겠지. 인내했겠지.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했겠지. 아니지. 아니 기다렸지. 아니지. 그럼 야, 얘를 왜 가둬놓냐? 풀어줘라.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아가서 노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풀어줬습니다. 회장이 풀어서 야, 걔 얼마나 답답하겠냐. 완전히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있었는데 수하르토라는 군부 독재가 있었잖아요.
그게 1900 IMF 만나면서 무너져서 민주화가 됐어. 중국인들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중국인 사업가들을 알고 그러니까 아 이제 민주화가 돼서 사업하는데 좀 어떠신가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옛날에는 수하루토 군부 시절에는 뇌물을 한 군데만 주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다 나눠갖는다는 거야. 민주화가 되니까 이 새끼도 줘야 되고 저놈도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는 거야. 다 구성마다 다 줘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민주화입니다. 이게 민주화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민주화 치는 게 뭐야? 맞아요. 나도 해먹고 너도 해먹고 이걸 해먹자는 거야. 그래 해먹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일단. 종북 좌파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거는 뭐야? 법치주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지. 질서가 있으니까 지들이 못 해먹는 거야. 못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명목, 독재라는 걸로 프레임을 만들어고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정권 잡아가지고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다 해먹은 거지. 야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바뀌었죠? 거기는 전라도, 광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좋은 기능입니다. 타지 사람이 양보되지 그랬잖아.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충청남바 나 충청도 사람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거 바꿨잖아요. 경상도가 왜 바꾼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먹으려고. 여러분 번호판 하나 바뀌는데 돈이 얼마나 걸려? 맞아요. 얼마? 그런 거 해먹으려고. 저기 그게 민주화라는 거야. 영어로 저기 그래서 번호판은 1,000만 원 되는. 이게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질서를 잡으니까 행정부가 이게 된 거고 이승만 박사 하야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혼란이 온 거야.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막 국방부 장관이 4번씩이나 바뀌냐 8개월 만에 뭐야 해먹겠다는 거야. 야 아니 나도 좀 국방부 장 해먹자. 그러면 18에서 해먹다가 또 98로 바뀌고 이런 무질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혁명해가지고 뭐야 질서를 잡았잖아. 깡패 다 때려잡고. 그러니까 한강이 이제 고도의 성장에 올라온 거죠. 쉬운 얘기로 국가 지도자는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돼. 그죠? 백성을 사랑해야 돼. 애국에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자 사랑과 정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정의가 더 중요하지. 그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 이제 7년 동안 광야 정치대학, 조원진 정치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정의가 없으면 싱가포르라는 나라 유명하잖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딱 하면 뭐가 생각나? 법치주의잖아. 침반 뱉어도 벌금이야. 껌 뱉어도 벌금이야. 이게 리콴유라는 사람이 그래서 싱가포르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돈에 환장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저기 싱가포르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가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지키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왜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침 뱉지 말라, 껌 뱉지 말라, 깨끗하게 했느냐?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선진국의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와서 살아야 우리나라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도자가 상당히 이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법치주의로.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태영 있잖아. 태영. 태영.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될 거지. 이 태영도요. 요즘엔 컴퓨터로 때린대.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착 때린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자 10대를 했잖아요. 한꺼번에 안 때려. 한 대 때리고 기간을 또 줘. 그러면 얼마나 한 번에 10대 맞은 게 낫지. 그렇지. 근데 한 대 때리고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안 좋은 상황이. 그거를 10번을 해봐. 미쳐 죽는 거지. 죄 지라고도 못 줘. 그래서 리콴유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 근데 그 리콴유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또 했던 지도자가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독재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질서였던 거지. 질서를 잡으려니까 데모도 때려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문제가 뭐야? 하고 테러가 일어나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요. 밤낮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거 해봐. 외국 투자가 들어오겠냐고. 그거를 이놈들은 자기가 해먹으려고 정권 잡으려고 해먹으려고 독재라는 걸로 해서 다 국민을 속이고 해서 민주화라는 걸 속이고 해서 민주화 해가지고 다 호요식한 거지. 거짓말. 그래서 우리 공화당 조원희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원희 대표님을 7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칙주의라는 거야. 원칙주의. 원칙을 하다잖아. 그 다음에 청년결백한 거. 우리 당원 동지들이 다 정치 초보생이잖아요. 순진해가지고 그냥 고생한다고 그냥 봉투를 진짜 이렇게 가져주시단 말이야. 당에다가 후원을 하든지 이렇게 다 처리하지. 그리고 내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게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게 철칙이거든. 청년결백함. 그러니까 그런 청년결백함, 그런 원칙주의자 이런 거 우리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메시아를 국민들이 막 갈망하는 시대. 그러나 더 바닥으로 갑니다.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메시아가 아니니까. 김문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진수가 아니니까. 한동훈이가 아니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어떤 놈이 또 갑자기 오세훈이가 튀어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각성과 이 깨달음의 무궁이 드러나고 진정한 제가 말씀드린 존귀한 자 바로 청년결백하고 자유와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애국애족의 이런 시절을 갈망할 때가 오고 그리고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올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